예, 증시 전망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전체적으로는 증시가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락가락하는 인플레이션 전망, 인플레이션이 이제 튈 것 같다라는 우려가 좀 있었고, 또 미중 간의 어떤 갈등, 기술업체들 둘러싼 규제 이런 것들이 좀 있었고, 중국이 디플레이션에 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우려감이 또 제기가 됐죠. 그리고 일정상으로는 미국의 대규모 국채 발행이 있다 보니까 이제 수급이 조금 쏠려 나가는 그런 현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증시는 이런 이벤트 속에서 뭐 빠졌다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눈치 본 한 주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주요 지표들도 이렇게 뭐 강하게 그러니까 올라가든 내려가든 강하게 움직인 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 금융시장은 한마디로 좀 눈치 보는 수치상으로는 이제 그런 어떤 주간이었습니다. 이슈들을 보면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건 좀 부담이 되죠. 뭐 일본의 YCC 정책 이후에 이제 미국의 어떤 10년물 국채 금리가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특히 이제 대규모 국채 발행, 지난주에 미국에서 1,000억 달러 넘는 국채 발행이 있었잖아요. 이제 돈을 많이 빌려야 되니까 돈을 많이 빌리려면 이자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것들이 겹치면서 금리가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는 국면에서는 아무래도 주식시장은 좀 부담스러워 하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부담이 됐고, 다음에 주식시장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제약업종이 강세를 보이고 기술주는 약세를 보이고, 그러니까 이제 조금 엇갈리는 그런 경향이 좀 있었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순매수하긴 했는데 뭐 주포로서 컴백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뭐 눈치 보기 수준의 어떤 매매를 이어나가는 그런 흐름이었고, 그냥 약간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조금 아랫단에 있는 종목군들의 순환 장세, 뭐 초전도체 급등하고 뭐 중국 소비주 올라가고 제약주 올라가고 이렇게 되고, 시가총액 최상단의 종목군들은 뭐 그냥 치고받고 정도나 좀 흘러내리거나 이렇게 좀 양쪽으로 좀 갈리는 이제 그런 형태의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뭐 가장 관심을 많이 모았던 게 이제 물가지표인데, 물가지표는 사실 잘 나온 거예요. 예, 잘 나온 건데 최근에 국제유가 올라가고 곡물가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지금은 괜찮은데 8, 9월 지표가 좀 수상해, 이런 어떤 걱정이 좀 있죠. 근데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금리는 올해는 안 올릴 거야, 이런 어떤 분석이 아직은 우세합니다. 근데 이게 잘 보시면 6대4 정도 비율이거든요. 그러니까 11월에 금리 올릴지 안 올릴지가 6대4 비율이면 아직까지는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거의 8대2 정도 비율로 벌어져야 거의 확신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6대4 비율이라서 아직은 조심스럽게 금리 인상이 끝난 것 같다. 근데 여전히 이제 만만치 않게 의심은 남아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게 이제 시장에서는 아직은 좀 불안함이 남아있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트는 미국의 이제 제약주 차트인데, 이걸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미국의 제약주 움직임하고 우리나라 이제 한미약품인데 비슷해요. 그러니까 4월 이후의 움직임은 되게 비슷하게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 어떤 업종이 선행을 하면 우리나라 주식이 따라가는 그런 형태를 보이는데, 지금 제약주 강세가 이제 유행이 되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제약주도 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말 바꾸면 미국에서 새로운 업종 하나가 튀어 올라가면 우리나라도 그쪽이 또 이제 좀 튀어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미국이 어떤 종목군들이 돌아가게 되는지 이것도 좀 계속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엔비디아라든가 뭐 이런 어떤 기업들은 최근 들어서 주가가 좀 부진하죠. 예, 좀 흘러내리거나 이제 중요한 이평선을 깨고 내려가거나. 근데 이제 작년 연말부터 시작됐던 시세가 51선 깨고 내려가서 그 근처에서 이제 저점 잡고 치고받고 하다가 다시 밀고 올라가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너무 멀리 가는 것보다 깨고 내려가서 한 이틀 차 이제 그때부터 이제 반등 시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건 다음 주 초에 바로 엔비디아가 좀 반전이 나오는지 이게 좀 볼 필요가 있고, 코스피는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21선 돌파가 대단히 중요하다. 지난주 금요일에 21선 돌파 못했고 61선에 걸쳐서 마감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61선 지지가 돼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고, 나아가서 21선을 빨리 회복하지 못하면 시장은 이제 2600 초반을 저항으로 8월 나머지 시간을 그대로 흘려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달러 차트 200주선에서 되게 멀어져 버렸거든요. 여기서 이제 이번 주에 또는 다음 주까지 이거를 복원해주는 흐름이 나와야지, 안 그러면 삼성전자 달러 차트 기준으로 55달러가 되게 강력한 저항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보시면은 20주선에서 밀리면은 거기서 이제 치고 올라가는 그런 시도들이 좀 반복적으로 나왔었는데,
이번에도 어떤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되는지 이걸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이번 주 달러 차트, 이게 환율은 빠지고 삼성전자는 올라가고 이런 조합이 이번 주에 나와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이제 종목들로 보면 미국은 보면 약간 뭐 방어주, 우리가 보통 옛날에 이제 경기 민감주, 경기 방어주 이렇게 구분을 하자면 방어주 성향의 종목군들, 뭐 제약, 맥도날드 같은 거, 로키드 마틴 뭐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가고, 그외 종목들, 기술주들은 전체적으로 좀 빠졌죠. 특이한 건 유가가 올라가는데 대번에너지는 빠졌어요. 근데 대번에너지만 빠지고 뭐 쉐브론이라든가 그때 에너지주들은 좀 강했거든요. 그래서 좀 대번에너지가 좀 특이했다. 전체적으로 좀 방어주들이 강세를 보였고,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중공업, LG에너지솔루션 정도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는 좀 약세, 그러니까 대형주들이 좀 눌리는 그런 흐름이 나왔고, 코스닥에서는 중국 관광 재개 이슈가 있다 보니까 뭐 코리아나가 압도적으로 지난주에 강했습니다. 근데 그 외에 보면 반도체 약세, 2차 전지는 종목별로 엇갈렸고, 다음에 이제 그 컴투스홀딩스 게임주라든가 셀트리온스 같은 종목군들이 좀 선별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또 보였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보면 은근히 코스닥은 상승 종목 수가 좀 많았던, 그러니까 중성주 쪽에서는 좀 회복 시도가 나타나서 대형주 쪽하고는, 코스피 대형주 쪽하고 좀 갈리는 형태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 최상단 종목이 못 움직이니까 그 아랫단에서 종목 장세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활용해 볼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수급은 제가 지난주에 외국인들이 사주 매도를 좀처럼 안 한다, 그러니까 작년에 9월에 이제 4주 연속 매도가 나오긴 했지만 마지막 네 번째 주는 거의 매도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실제로 3주 매도로 끝난 거였다. 근데 이제 이번 주 보면 외국인들이 3주 매도로 끝나긴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근데 보통 이렇게 끝내고 나면 연속 매도했다 끝나면 매수가 그 다음 주에 좀 세게 붙는 그런 패턴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나오는지, 근데 지금 보시면 사실상 6월 후반부 이후에는 외국인들이 매도로 돌아선 거예요. 근데 지금 2주 연속 매수가 없었거든요. 6월 초반 이후에는. 이번 주에 이제 수급이 어떻게 되느냐. 근데 이제 글로벌 펀드를 보면 신흥시장 쪽으로는 자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흥시장 쪽 자금이 이 녹색이 주식 쪽이거든요. 계속 들어오잖아요. 예, 계속 좀 들어오고 있는 형태라서 뭐 외국인들이 뭐 자금을 싸들고 나가는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우리나라 쪽이 좀 개운하지 않은 건 기술주 쪽이 그 글로벌 펀드 업종별로 보면 기술 쪽이 매도예요. 예, 기술주 쪽이라든가 뭐 하여튼 요런 쪽이 좀 매도 쪽으로 돼 있거든요. 뭐 금융도 좀 매도 쪽이고, 유입되고 있는 거는 헬스케어. 예, 헬스케어라든가 이런 쪽이 매수인데, 헬스케어 쪽 같은 경우는 이게 아래쪽으로 되게 유출로 돼 있다가 갑자기 확 올라갔어요. 이게 이제 뭐 헬스케어를 완전히 그냥 하반기 주도주로 작정을 한 건지, 아니면은 일시적으로 이제 다른 업종이 좀 실제 키 맞추기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끌어올리는 건지는 이제 이번 주 보면 알겠죠. 그러니까 국채 발행 일정이 끝나서 자금이 좀 숨통이 트이고 나서 어느 쪽으로 가느냐. 헬스케어 쪽을, 그러니까 헬스케어라는 게 제약바이오 얘기하는 건데, 그런 쪽을 더 세게 붙일 거냐, 아니면 너희들은 그동안 잠깐 수고했어, 다시 나야, 그러면서 이제 빅테크,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으로 갈 거냐. 그러니까 요거 좀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어쨌든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제약바이오주들이 좀 공통적으로 강했다, 이게 특징이었고요. 그리고 아시아 증시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거의 관망했는데, 중국하고 대만 정도 매도하고, 인도하고 우리나라는 이제 약간 매수하는 정도. 근데 거의 뭐 중국도 그렇고 뭐 규모가 그렇게 큰 건 아니어서 좀 전체적으로는 조금 이제 휴가 같다, 외국인들이 뭐 그런 걸 좀 느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종목으로는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현대차 뭐 이런 거 이제 자동차 전차가 들어가 있는데, 외국인 기관이 공통적으로 호텔신라가 들어가 있고요. 또 기관 투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소비, 제약주, 바이오주, 뭐 하여튼 이런 쪽의 구성이 좀 많았고요. 코스닥에서는 파라다이스가 좀 들어가 있죠. 양쪽이 다. 파라다이스, 그러니까 중국 소비 관련해서 코스피에서는 호텔신라가 양쪽에 다 매수가 붙어 있었고, 다음에 이제 코스닥에서는 파라다이스가 다 매수가 붙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관광 재개를 좀 중요하게 본 것 같고, 그거 외에는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 이제 IT 계열에, 예, 뭐 주성 엔지니어링, 뭐 이오테크닉스, 하나마이크론, 인텍플러스, 제우스, 뭐 이런 두산 테스나 이런 게 있었고, 기관은 제약바이오 쪽, 예, 그쪽 계열에 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이게 조금 이제 어느 쪽에 힘이 실리는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이슈를 점검해 보면,
그러니까 대규모 국채 발행이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발행이 되면서 저게 거의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0조 원 정도 되는 자금이 돌아다녔다라고 보여지는데, 이제 그게 이제 일정이 마무리가 되면서 다시 주식시장으로 복귀가 될 거냐, 아니면은 그냥 계속 이제 현금 상태로 있을 거냐. 그러면 이제 업종 동향이 어떻게 컴백을 한다라면 그동안에 눌렸던 종목군들을 띄울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특히 이제 엔비디아, 테슬라가 상징적인 종목인데 지난주 부진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구도에서 아예 그냥 멀찌감치 더 떨어져서 나갈 거냐, 아니면 이제 저점을 잡기 위한 어떤 저점 매수가 유입이 될 거냐, 이게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종목들이니까 좀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환율이 되게 중요한데 이건 제가 잠시 후에 자세히 말씀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제약 조선이 상대적으로 강하고 반도체와 차가 되게 부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그 주력 수출주들 쪽에서는 조금 이제 전차 군단을 좀 외면을 하고, 근데 이거는 사실상 외국인들이 주도하느냐 기관이 주도하느냐 그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종목을 기관들이 주도하고 있는 장세가 되고 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컴백하기 전까지는 왼쪽 종목들이 강할 가능성이 높고, 외국인들이 컴백하면 오른쪽 종목들이 조금 살아 움직일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요 구도를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 주에 하나만 딱 차트를 보라고 하면 환율을 봐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이게 지금 원달러 환율인데 올라가고 있죠. 지금 5월에 최고점 찍었을 때 하고 거의 근접을 했어요. 주말에 지금 1330원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거의 한 15원 전후 격차까지 좁혀져 있는 상태로 넘어왔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엔화도 지금 보시면 7월에 고점이 145엔 정도인데 거의 근접을 했죠. 그때 일본에서 이제 당국 개입이 있으면서 뚝 빠졌는데, 여기서 이제 왜 저게 중요하냐면 여기서 엔화가 떨어져 줘야, 환율이 떨어져 줘야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하락 압력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일본 당국에서 개입을 하느냐, 이건 이제 위안화입니다. 위안화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7월 고점, 6월 말 7월 고점에 근접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안화, 엔화, 우리나라가 연중 최고점에 거의 다 근접해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엔화가 145엔에서 개입이 나와서 뚝 떨어질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하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원달러 환율하고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입니다. 그래프 보면 요 박스 친 거, 그러니까 6월부터 보면 6월 이후부터 환율이 그때 이제 최저점을 대략적으로 잡아주고, 그러니까 1200원대 중반 정도에서 저점 잡아주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을 했거든요. 근데 환율이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외국인들이 매도가 나오고, 환율이 떨어지는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매수가 잠깐 나오는 구간이 생기잖아요. 또 환율이 다시 올라가니까 외국인들이 매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환율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외국인들이 꿋꿋하게 들어왔다가 6월 이후부터는 환율의 외국인들이 움직임이 나와요. 그러고서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6월부터 잘 보시면 삼성전자가 박스권 이상을 극복을 못하고 급기야는 흘러내리잖아요. 그러니까 환율이 떨어져 주면 외국인들이 돌아오면서 삼성전자가 치고 나가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삼성전자를 매수하자 그런 관점이 아니라 삼성전자가 지수를 떠받들어 주는구나, 그러면 더 강력한 종목 장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환율이 여기서 빠지지 않으면 외국인들이 컴백을 안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돌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어떤 대형 수출주들 이런 쪽이 아니라 뭐 제약이 됐든 조선이 됐든, 그러니까 기관들이 끌어가는 종목 장세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연중 최고점 근처에 있는 원화, 위안화, 엔화, 특히 이제 엔화가 145원에서 개입이 돼서 제 환율을 꺾어줄 거냐, 그럼 우리나라도 같이 영향을 받을 거니까. 지금 우리나라 원화 가지고 이제 움직임이 단독으로 나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엔화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환율의 동향, 그다음에 외국인들 수급, 나아가서 이제 우리나라 업종의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또 이번 한 주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좀 반드시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